충격적이었어요. 이탈리아 최고의 요리를 자랑하던 제가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처음 맞닥뜨린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 베르니니입니다. 밀라노 외곽의 공립예술고등학교 3학년생이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의 나라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파스타 요리와 할아버지의 와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은 저희 정체성과도 같았어요. 학교 급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급식실로 향할 때마다 저는 혼자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곤 했죠. 급식은 예술의 적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예술가의 감성은 특별한 음식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루카, 또 밥 안 먹고 그림만 그리는 거야? 친구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급식이 뭐가 좋다고? 내 위장은 예민해. 창작을 방해하는 식사는 필요 없어. 허세 가득한 말을 내뱉었지만 사실 제 체격은 말랐고 자주 위장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마저도 제가 원하는 특별한 재료가 아니면 거부했습니다. 엄마, 이 올리브 오일은 베네토산이잖아요. 투스카니 산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루는 이렇게 투정을 부리다 어머니와 크게 다퉜죠. 루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까다로워진 거니? 먹는 것은 삶의 기본이야. 예술만으로는 살 수 없어.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 방 벽에는 미켈란젤로, 다빈치의 작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처럼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소박한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계는 좁았어요.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학교 미술실에서 보내는 시간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물감 냄새, 붓의 감촉, 캔버스의 질감, 이런 것들만이 저를 살아있게 했죠. 하지만 점점 예술적 감각이 둔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같은 소재, 같은 기법만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루카, 너의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하지만 영혼이 없어. 미술 선생님이신 로시 교수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한국의 예술교육, 세계가 주목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그저 김치와 케이팝 정도만 알고 있던 나라였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탈리아 바깥의 세상은 제게 그저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처음으로 궁금증이 피어올랐어요. 내 예술의 한계는 어쩌면 내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경악스러웠어요. 학교 게시판에 한국예술고 단기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지가 붙은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선택이 바로 눈앞에 있었죠. 한국서울예술고등학교 단기 체험학습 프로그램. 2주간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술 교류의 기회에 포스터를 읽으며 무언가 설렘이 일었어요. 평소라면 관심도 두지 않았을 기회였지만 로시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그림. 그 말이 저를 자극했죠. 학교 복도를 걸으며 고민했어요. 정말 이탈리아를 떠나도 괜찮을까? 밀라노, 외곽의 안락한 둥지를 벗어나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가 제가 갇혀있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루카, 그거 신청할 거야? 친구 마르코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글쎄, 한국이라니 너무 멀잖아. 그리고 그쪽 음식을 어떻게 먹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실은 호기심이 일고 있었어요.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는 란에 잠시 펜을 멈추었죠. 뭐라고 써야 할까? 이탈리아 예술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러 간다고 쓸까? 아니면 솔직하게 내 예술적 감각이 무뎌져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쓸까?
고민 끝에 저는 진실된 마음을 담기로 했어요. 다른 문화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예술 세계를 넓히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출한 신청서가 수락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거절당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죠. 일주일 후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로시 교수님과 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축하해. 루카, 내가 선발됐어. 이탈리아 대표로 한국에 가게 됐구나. 로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그래. 한 번은 다녀와 봐야 넓은 세상을 보지. 내가 항상 집착하던 이탈리아 음식 말고 다른 맛도 경험해봐야 할 때가 됐어.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셨죠. 루카, 내가 항상 좁은 세계에 갇혀있는 것 같아 걱정했단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구나.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보다 먼저 스케치북과 물감, 연필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 몇 병도 넣었죠. 만약을 대비해서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컸어요. 한국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창문을 열고 밀라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별자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은 한국에서도 보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다른 세계로 가는구나.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루카 베르니니, 내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 아침이 밝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동시에 저 멀리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충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깨끗함과 질서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입이 절로 벌어졌죠. 이탈리아 피우미치노 공항의 북적거림과 혼란스러움에 익숙했던 저에게 조용하고 정돈된 인천공항은 마치 다른 행성 같았어요.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을 지나며 로봇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전통 문화가 강한 동양 국가라고 생각했건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서울예술고등학교의 담당 교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루카 학생이죠. 환영해요. 저는 김민준 교사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죠. 제가 상상했던 언어 장벽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술고등학교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김 교사가 말했죠. 우리 학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랍니다. 차에서 내려 예술고등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던 것보다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지붕선은 한국 전통 가옥의 곡선을 닮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스마트 아틀리에예요. 김 교사가 첫 번째 교실로 저를 안내했죠.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디지털 보드와 VR 기기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VR 헤드셋을 쓰고 공중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3D 프린터로 자신의 작품을 출력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예고의 오래된 이젤과 물감 냄새 나는 교실만을 알던 제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다음 교실로 이동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지공예와
AI 드로잉을 함께 배우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전통 한지로 만든 작품에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속으로는 우리 이탈리아 전통보다는 화려하지만 깊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표정에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죠. 루카, 이쪽은 수진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의 버디가 될 거예요. 김 교사가 한 여학생을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블랙 헤어에 지적인 눈빛을 가진 수진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루카. 이탈리아에서 온 거 맞지? 우리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게. 수진의 영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교실들을 둘러보며 점점 놀라움이 커졌어요. 캘리그라피 교실에서는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을 배우고 있었고, 음악실에서는 전통 가야금과 전자음악을 접목한 실험적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수진, 너희 학교는 정말 놀라워. 이탈리아에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경우가 드물어 솔직한 감상을 나눴습니다. 그런가?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아,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급식실로 가자. 급식실. 그 말에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시 올라왔죠. 하지만 수진의 밝은 표정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에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자. 마음을 다잡으며 수진을 따라갔습니다. 경악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급식실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향기가 제 코를 강타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요? 호텔 레스토랑처럼 보이는 공간에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루카, 이쪽으로 와. 수진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급식 카운터에 다가가자 깔끔한 스테인리스 트레이가 눈에 띄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트레이를 들고 음식을 담고 있었죠. 직접 담는 건가? 물었어요. 이탈리아 학교에서는 미리 준비된 접시를 받아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응. 우리는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어. 물론 남기면 안 되지만 수진이 설명해줬어요. 제 앞에 펼쳐진 음식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붉은색 국물이 끓고 있는 된장찌개, 갈색 소스에 버무려진 불고기, 녹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다양한 나물들, 색감의 조화가 마치 그림 같았죠. 이탈리아의 단조로운 바게트와 치즈, 혹은 파스타만 담긴 급식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한 번에 먹는 거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영양 균형을 위해서야. 밥, 국, 메인 반찬, 서브 반찬, 그리고 김치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거지.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 모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어색하게 쥐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능숙하게 밥과 반찬을 번갈아 가며 먹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안에 퍼진 맛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맛과도 달랐어요. 복잡하면서도 조화롭고 짜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독특한 풍미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괜찮아? 맛이 없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정말 급식이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분명 제가 상상했던 학교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급식은 그냥 끼니가 아니야. 우리는 급식도 수업의 일부라고 생각해. 식습관은 감수성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 말이 제 마음을 관통했어요. 식습관이 감수성에 영향을? 예술가로서 감수성을 중요시하는 제게 이 개념은 새로웠습니다. 불고기를 조심스레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풍미가 입안에 퍼졌죠. 이 불고기는 어떻게 만든 거야?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전통적인 양념에 고기를 재워서 구운 거야. 간장, 설탕, 배, 마늘 등이 들어가지.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중요하거든.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맛의 균형. 마치 그림에서 색감의 균형과 같은 거구나.
급식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작품에 대해 토론하는 학생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급식 시간도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인가 보네. 제 관찰을 나눴어요. 맞아. 우리에게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일부야. 그래서 급식도 중요하게 생각해. 수진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트레이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향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고 접시를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선 다 같이 정리하는구나.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당연하지.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일부니까. 수진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몸이 이상했어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너무 많은 낯선 음식을 한꺼번에 접한 탓일까요? 아니면 제 고집스러운 위장이 저항하는 걸까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루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괴감이 밀려왔죠. 이탈리아 음식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학교 급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술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예술적 감각이 무뎌진 것도 이런 좁은 시야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충격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전날 밤의 경험으로 한국 급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학교로 향하는 길, 수진의 밝은 인사에도 억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시차 적응 중이야.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첫 수업은 회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기법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학생은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그리고 있었어요. 붓의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루카, 너도 한번 시도해볼래? 수진이 붓을 건네며 제안했어요. 나는 이탈리아 기법에 익숙해서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수진에게 급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밖에서 샌드위치 사 먹을게.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루카, 어제 급식이 맛없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변명처럼 들렸죠.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거 아니야? 루카는 캔버스 앞에서는 열린 마음인데 왜 식탁 앞에서는 그렇게 닫혀 있는 거야?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 급식이 뭐가 예술이야? 그냥 음식일 뿐이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우리 급식은 색감의 조화, 영양의 균형, 맛의 층위, 모든 요소가 고려된 창작물이야. 그게 예술이 아니면 뭐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결국 그날 점심은 혼자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학교 앞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급식실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학생들이 보였죠. 문득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수업은 특별했어요. 한복 체험과 함께하는 경복궁 스케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의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가볍고 우아한 선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한복을 입으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고 해? 수진이 말했어요. 여전히 약간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고궁의 모습이 낯이 시공간을 초월한 듯 했습니다. 기와지붕의 곡선, 단청의 화려한 색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건축물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설계됐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붓을 들자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마치 이 공간의 에너지가 저를 이끄는 듯했죠? 루카, 너의 그림이 달라졌어. 수진이 제 스케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어.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고궁의 배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라 수진이 말한 예술로서의 삶이었죠. 스케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진과 나란히 걸으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수진, 아까 말한 급식이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해? 수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루카, 우리가 방금 경복궁에서 본 건축물처럼 급식도 수백 년의 식문화가 담긴 결과물이야. 색, 맛, 영양,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그것이 예술이 아니면 뭐겠어? 그 순간 수진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시선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듯이 어쩌면 한국의 급식에도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내일은 같이 급식 먹을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녀의 미소에서 승리의 기쁨이 아닌 진심 어린 환영을 느꼈습니다.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마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어요. 수진과의 약속대로 점심시간에 함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음식을 바라봤죠.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며 각 음식의 질감과 맛의 조화에 집중했어요. 어때? 오늘은? 수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맛있어. 드디어 인정했죠. 특히 이 김치라는 반찬. 어제는 너무 매워서 놀랐는데 오늘은 신맛과 매운맛의 밸런스가 느껴져.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루카,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있어. 삼청동이라는 곳에 함께 가보자.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특별한 동네야. 수업을 마치고 우리는 경복궁 옆 삼청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아름다운 한옥과 세련된 카페, 갤러리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시간의 층이 겹쳐진 듯한 독특한 분위기였죠. 이곳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수진이 말했어요. 예술가로서 영감을 얻고 싶을 때 자주 오는 곳이지. 작은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빌딩이 보이고 안에서는 전통차의 향기가 퍼졌어요. 이 대비가 묘한 감동을 주었죠. 루카, 사실 나도 어릴 때는 급식이 맛없었어. 갑자기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너희 급식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급식은 그저 먹어야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맛도 별로였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바뀐 거야.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변화가 시작됐어. 부모님들이 학교에 항의했거든.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입맛에 맞게, 그 다음에는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는 교육의 일부로서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거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급식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바꿔온 결과였던 거네. 그렇지.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좋은 급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건 수십 년간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음식도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일부인 거지.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수진이 말한 급식의 변화 과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뿌리는 지키되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구나.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맞아. 그리고 그건 너희 이탈리아 음식도 마찬가지 아닐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탈리아 음식 역시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문화의 음식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진,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예술가로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정작 나는 너무 닫혀 있었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삼청동의 거리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갤러리들을 구경하고 작은 공방에서 한국 전통 공예품을 살펴보기도 했죠. 내일은 급식실에서 스케치를 해보는 건 어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색감, 구성, 학생들의 모습까지 그림에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급식을 너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거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급식을 거부하고 토했던 제가 이제는 그것을 예술의 소재로 바라보게 되다니.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급식실 한쪽에 자리 잡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된장찌개의 붉은 빛, 나물의 초록색, 불고기의 갈색,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트레이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색채와 균형의 예술이야.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수진과 다른 친구들과 헤어지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루카, 이거 선물이야. 수진이 작은 패키지를 건넸어요. 밀라노에 돌아가서 열어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창밖으로 사라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 스케치북은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가득 찼어요. 급식 풍경, 경복궁의 모습, 삼청동 골목길,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음식들의 색감과 배치를 담은 스케치들. 밀라노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루카, 얼굴이 달라 보인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의 선물을 열어봤어요. 작은 도시락통과 그 안에 담긴 메모였습니다. 루카에게 이 도시락통에 이탈리아와 한국의 맛을 함께 담아보면 어떨까? 경계를 넘는 예술가처럼 음식의 경계도 넘어보자. 그 말에 영감을 받아 바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한국에서 그렸던 급식 스케치들을 다시 꺼내보며 더 큰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작업했죠. 다음 날 아침, 로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한국의 급식 풍경이라는 주제로요. 로시 교수님은 제 스케치들을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루카, 내 그림에 혼이 담겼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 학교 갤러리를 사용해도 좋아. 전시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급식의 색감과 배치, 식판의 디자인, 조리실의 모습,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는 풍경까지 모든 장면을 제 시선으로 재해석했죠. 특히 급식 트레이를 캔버스 삼아 각 칸마다 다른 색감과 질감을 표현한 작품이 중심이 되었어요. 전시회 오픈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왔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 전시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문화적 시선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인터뷰에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닌 교육과 문화의 일부예요. 색감의 조화, 영양의 균형, 맛의 다양성, 모든 것이 계획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전시회 이후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불러 제안을 하셨습니다. 루카, 우리 학교 급식위원회에 참여해보지 않겠니?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급식 시스템을 개선해보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학교 영양사와 협력하여 감각과 균형을 고려한 급식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메뉴를 제안했죠. 각 메뉴마다 문화적 스토리를 담으면 어떨까요? 제 아이디어에 영양사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학생들이 음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요. 점차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학교의 급식은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함께 한국식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풀 라이스 보울이 인기 메뉴가 되었죠. 한식의 균형 잡힌 반찬 배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주요리와 함께 다양한 소스와 사이드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급식을 거부하던 친구들이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카, 오늘 급식 정말 예쁘더라. 마르코가 말했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밀라노의 유명한 요리 전문가들과 협업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미식의 미래를 본다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 결과 한식 퓨전 메뉴가 우리 학교 급식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의 변화에 주목했어요. 다른 학교들도 이런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지역 학교들을 돌며 제 경험을 나누는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수진이었죠. 루카, 내 전시회 소식이 여기까지 들렸어. 우리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 급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니. 정말 감동이야. 그 메일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라 제 예술과 삶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한국의 일상, 특히 급식 시스템이 저에게 준 충격은 이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이탈리아 음식만이 최고라는 좁은 시야를 가진 학생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음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 방문 후 1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는 이제 밀라노시 전체로 확대되었고, 저는 청소년 식문화 개선위원회의 학생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루카, 당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보는 게 어떨까요? 교육청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베르니니입니다. 1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편협한 학생 중 하나였어요. 이탈리아 음식이 최고라는 자부심은 사실 제 무지와 두려움을 감추는 방패에 불과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예술고등학교에서 보낸 2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 급식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저 이상한 외국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라는 친구를 만나 점차 깨달았죠.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화면 뒤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그린 스케치들이 슬라이드로 보여졌어요. 급식실의 모습,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 삼청동 골목에서 수진과 찍은 사진까지. 저는 급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했어요. 예술은 거창한 캔버스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모든 것에 담겨 있다는 것을. 타 문화를 이해할 때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한국의 학교 급식도 그렇게 발전해왔고, 이제 우리 이탈리아의 급식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새로운 학교 급식 모습을 담았어요.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한식의 장점을 결합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구예요. 예술가로서 저는 이제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 때 비로소 진정한 창의성이 피어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식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문화 교류를 통한 학교 급식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청소년 자문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공개 일주일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과 한국 친구들이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수진이 우리 학교에 도착한 날, 급식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와, 루카. 이건 정말 대단해.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급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네. 내 말처럼 경계를 넘는 예술을 하고 싶었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좋은 점을 결합했지. 그날 오후 학교 앞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과 이탈리아 학생들이 함께 요리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저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도시락 반찬통이야. 내가 한국 급식의 정신을 이탈리아에 전한 것처럼 이 작은 그릇도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으면 해? 그 순간 문득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급식을 거부하고 좁은 세계에 갇혀있던 저. 그리고 지금의 저는 음식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학교 급식실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텅 빈 공간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먼저 등교해 매일 혼자 그림을 그리던 구석 자리가 보였죠. 그리고 문 앞에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도시락을 내려놓는 선반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 선반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급식 트레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톡 쳤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내일 한국 전통 요리 수업에 함께 할래?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나는 모든 맛에 열려 있으니까. 우리의 웃음소리가 텅 빈 급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고 저는 이 순간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음식을 통해 배운 이 교훈은 예술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